아파트 팔아 12억 쥐고 월세로 갔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집은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겉으로 보면 이상한 말이다. 수십 년 일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했고 대출도 거의 없고 자산도 적지 않은데 왜 불안할까?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이유는 단순하다. 돈은 집 안에 묶여 있는데 생활은 매달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한 번 들어오고 국민연금은 아직 멀었거나 충분하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병원 갈 일은 늘어난다. 자녀 독립이 끝나면 오히려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작 현금 흐름은 없다. 통장 잔고를 보며 사는 삶과 부동산 가격을 보며 사는 삶은 생각보다 다르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조용히 늘어난 선택이 있다. 집을 팔고 월세로 간다. 한때는 실패처럼 들렸던 이 말이 이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꽤 합리적인 은퇴 전략이 되고 있다. 서울 외곽의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정년퇴직했고 아내는 소규모 사업을 접었다. 두 사람의 자산 대부분은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였다. 시세는 약 12억 원. 대출은 없었다. 주변에서는 말했다. 집은 절대 팔지 마.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 월세는 돈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부도 처음엔 버텼다. 문제는 생활이었다. 연금 합쳐 월 260만 원 정도. 관리비, 보험료, 식비, 차량 유지비, 경조사까지 합치면 빠듯했다. 여행은 미뤘고 취미는 줄였다. 병원비 한 번 나오면 한 달 계획이 흔들렸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집값은 12억인데 왜 생활은 이렇게 쪼들리지? 그 질문이 시작이었다. 부부는 계산했다. 아파트를 팔고 세금과 정리를 마친 뒤 약 12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그리고 생활권은 유지하되 조금 작은 집으로 월세를 선택했다. 보증금 2억 원, 월세 180만 원, 남은 자금을 나눠 운용했다. 생활비 계좌, 안전자산 예금 채권 중심, 일부 배당형 투자, 여행의료 예비비, 보수적으로 연 34% 수준 현금 흐름만 만들어도 월 수백만 원이 가능했다. 놀라운 변화는 돈보다 심리에서 왔다. 남편은 말했다. 이제 집값 뉴스 안 봐요. 아내는 말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평일 여행을 가봤어요. 물론 월세가 공짜는 아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체감된다. 하지만 대신 살기 위한 현금이 생겼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집을 팔라는 말이 아니다.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집 보유 여부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구조다. 많은 사람이 자산 규모만 본다. 20억 자산, 30억 자산.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의외로 단순한 질문 하나로 결정된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가? 예를 들어보자. 어씨는 자산 20억이다. 집 18억, 현금 2억. B씨는 자산 12억이다. 현금성 자산 8억, 집 4억. 누가 더 여유로운 은퇴일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생활비 관점에서는 B가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유동성이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은퇴는 수익을 키우는 게임이 아니라 지출을 오래 견디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은퇴 설계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다. 자산 축적, 자산 활용. 젊을 때는 집을 사야 한다. 중년에는 빚을 줄여야 한다.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렵다. 평생 모으는데 익숙했고 쓰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을 팔면 손해보는 기분. 월세 살면 실패한 기분. 통장 잔고 줄면 불안한 기분. 하지만 은퇴의 목표는 자산 순위를 지키는 게 아니다. 남은 시간을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물론 아파트 팔고 월세가 맞지 않는 사람도 많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신중해야 한다. 첫째, 주거 안정이 삶의 최우선인 경우. 둘째, 월세 부담이 장기적으로 더 큰 지역. 셋째, 현금을 확보해도 관리할 자신이 없는 경우. 넷째, 상속 계획이 중요한 경우.
특히 은퇴 후 큰돈이 생기면 무리한 투자 제한을 받기 쉽다. 월 8% 보장, 원금 안전, 고수익 절세. 이런 말은 경계해야 한다. 집을 팔아 확보한 돈은 다시 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아파트 팔아 12억 쥐고 월세로 갔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고개를 저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선택이 자산을 포기한 결정이 아니라 삶을 회복한 결정일 수도 있다. 집은 우리를 지켜주는 공간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을 지키기 위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는 있다.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집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걸까? 은퇴 준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그리고 때로 가장 현명한 결정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조금 더 잘 흐르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아파트를 팔고 12억을 손에 쥔 뒤 월세로 간 사람들의 삶을 오래 관찰해보면 결과를 가르는 건 의외로 부동산 가격도 아니고 투자 수익률도 아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뇌가 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다. 은퇴 이후 인간의 행복과 만족도를 연구한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사람은 절대적인 부의 크기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감에 더 크게 반응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통장에 12억이 있어도 다음 달 생활비가 불확실하면 불안하다. 반대로 자산이 조금 적더라도 앞으로 20년 동안 쓸 돈의 구조가 보이면 심리적 안정이 생긴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정신적 회계 멘털 어카운팅이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돈을 모두 같은 돈으로 보지 않는다. 집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생활비는 써도 되는 돈, 비상금은 남겨야 하는 돈. 이렇게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계좌로 나눠 관리한다. 문제는 한국의 은퇴 세대 상당수가 집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계좌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상황이 생긴다. 집은 15억인데 한 달 커피값은 아끼고 병원 검진은 미루고 여행은 죄책감을 느낀다. 이건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자산은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개념이 있다. 총 자산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간을 산다. 60세 이후에는 자산 증식보다 체력 감소가 더 빠른 경우가 많다. 노화 연구를 보면 사람의 활동 반경과 새로운 경험의 빈도는 대체로 70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여행 갈 수 있는 해,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는 해는 생각보다 무한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미래를 위해 현재를 지나치게 보류한다. 조금 더 모으고, 집값 조금 더 오르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만 은퇴의 역설은 여기 있다. 시간은 줄어드는데 사람은 계속 축적 모드로 살아간다. 앞서 그 부부도 비슷했다. 월세로 옮긴 첫 해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물으면 괜히 설명하고 싶었다. 잠깐 사는 거예요. 투자 때문에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그런 말이 사라졌다. 오히려 이런 변화가 생겼다. 평일 오전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2달에 한 번 가까운 여행을 가고 비 오는 날 택시 타는 걸 망설이지 않게 됐다. 남편이 어느 날 말했다. 생각해보니 집은 줄었는데 생활은 넓어졌네요. 이 말이 꽤 의미 있다. 우리는 흔히 은퇴 준비를 자산 극대화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는 연구마다 조금씩 달라도 비슷하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 자기 결정권, 시간 자율성. 그리고 이 5가지는 생각보다 큰 집보다 유연한 삶의 구조에서 더 잘 만들어진다. 물론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집을 팔아 현금을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공격적인 투자로 넘어가는 순간 위험해진다. 은퇴 자산은 성장보다 지속성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수익률 부족보다 회복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40대의 손실은 만회할 시간이 있다. 70대의 손실은 시간이 복구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 자금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얼마를 벌 수 있나? 보다 얼마나 오래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나? 결국 아파트 팔아 12억 쥐고 월세로 갔습니다라는 제목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집을 지키는 인생과 삶을 지키는 인생. 둘 중 어느 쪽이 내 은퇴에 더 가까운가?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계산기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다. 내 노후의 목적은 자산을 남기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인가?